전쟁 임박인가 급락한 우량주 더 떨어질 게 있나 싶은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죠? 역발상해야 되는 시점인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하시나 모르겠어요. 긍정의 뿅망치거든요. 이게 몽키가 있습니다. 긍정의 뿅망치로 기껏 좀 코로나 오미크론 잡았나 했더니 물가 금리가 튀어나오고 또 그거 좀 괜찮아졌나 지나가나 했더니 또 전쟁 계속 나옵니다. 여기 또 숨어있는 애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정신이 없네요. 연초부터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계좌도 그렇고 혼미하네요.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주식 비중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저는 모은 돈 계속 주식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솔직히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경우도 사실 있고 꿀잠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도 매번 조정장 알면서 맞아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장을 쭉 봤어요. 근데 갑자기 쭉 빠지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봤는데요. 미국에서 전쟁 임박했다 이런 경고를 주면서 즉시 떠나라, 늦어도 48시간 내에 떠나라 이러면서 미국도 그러고 영국, 일본, 한국 외교부 동참해가지고 즉시 대피령 이런 게 긴급한 신호니까 증시가 쭉 빠졌는데요. 당장 떠나라. 특히 여기 포인트였죠. 침공이 일어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미국, 러시아가 서로를 향해 쏘기 시작하면 그게 세계대전이고 3차 대전이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시장도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러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위기 고조에 급락했는데 지금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에너지 딱 전쟁 테마 관련주만 올랐습니다. 에너지, 유가 급등, 천연가스 급등, 로키드 마틴이 대장주인 방산 쪽, 그리고 진짜 뭔가 전쟁 날 것 같을 때 안전자산, 금,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금도 스멀스멀 올라가길래 저도 자다가 확 깼어요. 그래도 희망을 걸었던 게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먼저 통화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푸틴은 나는 침공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쳐들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큰 대가를 치를 것 하지마 이러면서 약간 제가 느꼈을 때 그냥 형식적인 대화에 그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서프라이즈 이런 건 솔직히 없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끝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입수한 정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6일 정도라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 사이인데요. 마침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전에, 문 닫기 전에 이제 침공 가능성 높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3만 명 주둔해 있고 지금 나토, 미국 연합군들 여기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전에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전쟁 침공 이슈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습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금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제 그게 치달으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되길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물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악재 반영 거의 다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역발상으로 좀 줍줍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미 줍줍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쪽이신지 1번이신지 아니면 2번 아닌데 이제 시작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어느 쪽이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은 1번인 것 같은가요? 2번인 것 같으신가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지금이라도 추매 이런 게 아니라 현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 전쟁 이슈 침공 이슈 이거 끝나면은 또 반등하지 않겠냐 하신 분들은 또 1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쪽 입장에 벌써 채팅창도 거의 반반입니다. 자, 1번이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봤을 때 역발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 이슈, 전쟁 침공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진 주식이 있다면 그 이슈가 사라지면 크게 오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반도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슈 터지자마자 가장 많이 빠진 주식들 싹 소팅해보니까 공교롭게도 반도체 주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AMD도 하루 만에 10%가 빠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도체 주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도 7% 빠졌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도 5%, 심지어 반도체 ETF가 5%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들 모아놓은 ETF도 5% 빠졌으면 개별 주식은 말 다 했죠. 나스닥이 3% 정도 안 되게 빠졌는데 나스닥보다도 확실히 많이 빠진 겁니다. 반도체 ETF.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나비 효과인데,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하는 순간,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반도체 주요 원자재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재주 중에 하나인 네온과 팔라듐, 요거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은 참 전 세계에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 투자하면은 세계사, 경제사, 지리사를 다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일이 터지기 좀 전에 백악관에서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 생기면은 반도체 타격 클 것 같다. 그러니까 백악관 관계자가 반도체 측 만나가지고 미리 다른 공급처 알아놔라. 지금 이거 문제 터지면 어쨌든 공급망에 이슈 생긴다. 그래가지고 권고를 미리
미리 했었는데 설마 했는데 지금 분쟁 직격탄을 받아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개별 종목의 잘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급망 우려 때문에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전쟁 침공 우려가 낀 거는 반도체 쪽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실 분들은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전되는 일이나 극적 타결 이런 게 안 되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긍정적인 걸 보여드리면 지금 이번 주에 악재가 껴서 이런 뉴스들이 싹 지나갔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 전쟁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오죽하면 미국 경쟁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반도체 생산 점유율 미국이 10%에서 14까지 올리겠다, 총 동원하겠다, 120조 원 투입해서 반도체 풀 지원하겠다. 오죽하면 이번 주에는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도 지금 반도체 사활을 걸겠다. EU 반도체법까지 제정했습니다. EU 칩스 액트 해서 59조 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밀어주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점유율 현재 9%인데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세상에 20%까지 높이겠답니다. 그럼 뭐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인데, 목표는 목표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 될 정도로 지금 투자 전쟁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뭐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이대로 막 이렇게 무너질지, 물론 일시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이렇게 망가질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ETF도 한번 봤더니 고점에서 한 17% 정도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 좋아 보이는데 개별 주식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도 괜찮잖아요.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가지고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5% 20% 이상 빠지는 거는 흔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MD, 엔비디아 이런 것도 30%씩 빠졌거든요. 다른 반도체도 다 좋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대표 반도체 기업들인 엔비디아와 AMD도 비슷한 거 느껴지시죠? 빠진 퍼센트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AMD 둘 다 31%. 참고로 엔비디아는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실적 발표가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디 잘 나와주길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AMD는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거를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조심스럽게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실적 나올 때 한번 공유드렸지만은 회사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고 50% 이상 성장 가능하다, 뭐 30% 이상 성장 가능하다고 했고, 유일하게 문제가 공급망 이슈였는데 하필 지금 전쟁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터진 겁니다. 공급만 되면 수요는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공급이 끊기는 건 뭐 아무리 CEO가 훌륭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뉴스로 AMD 반도체 점유율 최고기로 경신하는, 호재라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인텔하고 싸우고 있는데 당연히 인텔도 지금 반격하고 있고 둘이 윈윈하면서 경쟁하면서 크고 있는 회사들인데, 또 AMD도 지금 야금야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악재 위주로 호재가 묻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AMD는 참고로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도 잘 인수가 완료됐고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라 가지고 엔비디아, AMD 둘 다 주주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나오면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외부 이슈에 휘청휘청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장기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돌아오는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근데 뭐 요즘 실적 잘 나와도 빠지니까 사실 외부 이슈가 더 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부 차원에서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반도체 공급망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동차 기업이니까 하루에 5% 정도 빠졌는데요. 얘도 나비 효과에 걸려듭니다. 지금 자동차도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요걸 잘 보여주는 기사가 이겁니다. 이번 주 나왔던 기사인데요. 테슬라가 반도체가 없으니까요, 주요 부품을 예고 없이 줄였대요. 차주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객으로서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부품들을 예고 없이 줄이거나 교체한 것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오죽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일부 사양을 빼는 거죠. 옵션 떼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좀 싸게 팔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차량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대요. 몰래 슬쩍 기능을 뺐나 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구매자들끼리, 소유주분들끼리 차대 번호 조회하면서 야 너는 무슨 기능 빠졌냐, 나는 무슨 기능 빠졌냐 이러면서 어느 차 번호에는 저가 반도체가 탑재되고 막 이랬나 봐요. AMD 게 있고 인텔 게 있고 막 이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열선 와이퍼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반도체가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약간 밀어내기 한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 측에서도 지금 얼마나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지 아시겠죠? 수요는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덩달아서 지금 반도체처럼 거의 뭐 반도체 주식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반등 하나 했더니 또 빠져서
공교롭게도 엔비디아도 30% 빠졌고 AMD도 30% 빠졌고 테슬라도 고점에 30% 정도 빠졌습니다. 이 우려들이 좀 지나가면 무섭게 반등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공교롭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상반기 테슬라가 부진했고요. 하반기에 엄청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성장주들이 부진했거든요. 올해도 좀 그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번에도 실적 공유 드렸지만 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는 주식이라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주식들 위주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주식들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뭐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빠진 일이 나오면 진짜 저가 매수에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현금 다 소진되신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현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힘드네요.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현금 많으신 분들은 진짜 막 기분이 되게 좋으실 상황일 것 같은데, 설레실 것 같은데, 그죠? 월급 들어오실 분들은 막 성과급 받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지금은 긍정 회로를 돌렸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전쟁만 문제가 아니고 뭐 물가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팔고 현금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또 지금 좋게 반응하는 주식들이 있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전쟁 대피령이 나는데 오히려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는 게 에너지 주식들이거든요. 주주분들도 계시죠. 엑손모빌, 쉐브론 이런 거, 유가, 에너지 신고가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전 주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기업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게 전쟁 위험 고조 때문에 막 바짝 오르니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되게 계좌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제 댓글에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에너지 주식 사놨는데 쏠쏠하다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쪽이 되게 좋은 장세고, 참고하실 거는 에너지 기업들은 기름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갈등 이런 걸로 좀 유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좀 오른 것도 있긴 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또 경기 둔화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조바심 내면서 올라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리 사놓은 분들이 즐기는 구간 아닌가 싶긴 해요. 조심스럽게. 또 잘못했다 꼭지에 물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야 뭐 걱정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이 기술주 모아놓은 나스닥 ETF고요. 검은색이 에너지 대장주 엑소모빌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잘 나가다가 조정받고 있고, 에너지 주식은 재미없다가 이제 올라가서 만났어요, 둘이. 저도 보면서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말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엑소모빌을 모으셨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재미가 없었던 거죠. 다 기술주, 성장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올해 계좌 보면 행복하시대요, 세상에. 요즘 엑소모빌 들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니까 아마 이때 모았으면요, 배당률이 8에서 10% 넘어갈 거예요. 배당 따박따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뭐 얼마일까요? 뭐 2배 넘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못해도 몇십 % 이상? 그런 댓글도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구간은 남들이 재미없다고 할 때 에너지 왜 사냐 이럴 때 사신 분들이 즐기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 지금은 또 반대로 성장주들이 또 이제 소외받기 시작한 돌고 도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다음으로 원래 전쟁 진짜 일어난다 그러면은, 물론 진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방산주 그리고 금 이런 게 꿈틀대거든요. 한국 주식도 막 무슨 테마주가 있듯이 이런 주식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산주라 그래가지고 방위산업, 전쟁 일어난다는 위기가 일어나니까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금광 대표 주식들 그리고 금 ETF, 금광 ETF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슬슬 이제 금이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한번 반짝했다가 지금 2년째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이제 금이 돌아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인플레이션 수혜는 금인데 여태까지 너무 주목을 못 받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금 슬슬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해봤는데 금이나 금광주 투자는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투기 자산인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원자재 단기 베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급등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자재 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금이 오랫동안 쉬었다. 그래서 사실 반등 기미가 보이는 것도 있고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방산주. 소목님 로키드 마틴 이미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하시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한 게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진짜 완전 노잼주예요. 저도 보면서 진짜 안 오른다 이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계속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나스닥 대비 뭐 하나도 오른 게 없죠. 그래서
또 혹자분들은 슬슬 이제 방산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또 이제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긴 에너지 방산금이 있을 것 같고, 또 당연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식 다 박살나는데 무슨 주식을 얘기하고 있냐. 현금이다. 그래서 제가 달러 현금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달러를 들고 있으면은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지금도 작년에 미국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환차익만 10% 이상 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 1200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달러 현금으로 쥐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저는 달러 현금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종목입니다. 종목. 저한테는 어설프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넣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는 주식이 아니면 달러 현금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20%에서 유지하는데, 지금 저도 사실 금요일날 좀 빠질 때 장 막판에 조금 더 사가지고 지금은 10%까지 줄었습니다. 이 마지막 10% 다 쓰면 이제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달러 현금 이거 쏠쏠합니다. 현금만 되고 있어도 올해같이 변동성 크고 이럴 때는 현금을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긍정적인 얘기 해드리면은, 일단 2014년에도 이게 S&P 500인데요. 길게 늘여놓고 보면은 딱 요 순간엔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주식에 많이 넣어놓고 있는 입장으로 너무 여러분과 공감이 되는 입장이지만, 조금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지나고 나서는 기억도 못하실 일이 돼버렸고, 또 더 길게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누가 전쟁과 전염병 위기를 다 적어놨던데, 1950년대 한국 전쟁,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90년대 걸프 전쟁, 사실 코로나도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엄청난 재난 재앙이 왔는데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진짜 미국이 망한다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려 있으면 다시 오르길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진짜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잘 견뎠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터 린치 책 보면요, 첫 글자에 여기 나와요. 전쟁. 오죽하면 이게 지금 피터 린치가 전쟁을 예언하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이기는 투자에 보시면요, 전쟁, 경기 침체, 거품, 인플레이션, 지금도 인플레이션이죠. 테러, 공황, 공포, 미디어 히스테리, 언론이 막 호들갑 떠는 거, 그걸 보면서 사고 팔고 하면 남는 게 없다. 장기로 결국 방향은 우상향이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진짜 열쇠는 이런 노이즈들, 소음들을 겁내지 않은 것이다. 이왕 투자를 하기로 하신 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책 구절이라서 좀 조정이 길어지니까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지치는 구간이 온 것 같고, 보시면은 2월 20일까지 베이징 올림픽 기간 내에 미러 갈등이 이제 좀 지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 이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돌아오는 주에 또 다시 연준 회의록이 또 공개되고 17일 새벽 4시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뜬 눈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계속 3월까지 금리, 물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는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의도적으로라도 멘탈 관리용으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아마 리오프닝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장이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올해 수익률 보시면 이제 엔데믹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각국에서 마스크 벗게 해주고, 보니까 6, 7월 정도 진짜 공식 엔데믹 나온다는 막 얘기 루머처럼 돌던데, 그래서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 크루즈, 에너지, 유가, 경기 민감, 금융, 결제 이쪽은 벌써 플러스로 돌아서가지고 올해 상승률이 좋고, 반대로 이제 기술주 집중 몰빵 되신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이죠. 재미없는 구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융위기 온 것 같이 막 박살이 나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중에서 애플 이런 것들은 방어가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고점 대비 하락률 보시면은 애플 그나마 다시 또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알파벳 또 신고가 갔다가 또 떨어지고 있고, 마소, 아마존, 메타는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거 빅테크가 아니라 이거 스몰테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반도체 주들도 30% 20% 빠져 있고, 지금 테슬라부터 자동차, GM, 포드도 잘 나가다가 30%씩 빠져 있네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하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트가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 리오프닝 가치주가 좀 더 좋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1년 초에도 에너지 급등, 금리 급등하면서 막 가치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좋았는데, 또 하반기 되니까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익이 더 나고 싶다고 하시면 그쪽을 좀 더 보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좀 묵묵하게 지금 소외되는 구간에서 모아갈래요 하시면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 쪽이 더 모아가기는 좋은 구간 같아요. 이제 비관론이 많아진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발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림 그려왔지만 긍정의 뿅망치로 때려도 나오는 이 녀석들 정말 힘드네요. 부정 두더지들 좀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스멀스멀 계속 올라오네요. 이거 아주
때려잡아야 되는데 잘 지나가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